자, 차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하진 않습니다. 합집합, 교집합으로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집합은 교역, 차집합은 교역 이렇게 외워니 차집합은 교역. 그러면 교역은 차집합 이렇게 막 우리가 외우거든. 차집합은 교역, 교역은 차집합. 이게 그림상으로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를 A 차집합 B, 이곳을 B 차집합 A,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하고 이 세 곳을 다 모아서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어떤 곳이냐? 이곳은 A에 해당하고 B에는 해당하지 않는 곳이죠. 그렇지?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A의 원소이면서 교집합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랬죠? 동시에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곳의 원소.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곳의 원소다. 맞는 말이죠. 여기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곳의 원소.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이걸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주는데, 동시에 읽을 때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곳의 원소다. 그러면 바로 이곳. 이곳은 B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곳의 원소다. 그래서 이 값은 또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봐야 돼. 그리고 잘 안 돼 처음에 이 연산이.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지금 모르가네 법칙이. 이거를 그래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죠. 그 다음엔 개념 2번, 100쪽의 개념 2번입니다. 개념 2번에 연산 법칙 있습니다. 연산 법칙. 우리 연산 법칙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많이 했습니다.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같다. 이걸 우리는 교환 법칙. 2랑 3, 3이랑 2 자리 바꿔도 성립한다.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2 빼기 3이랑 3 빼기 2가 다르잖아.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자리 바꾸는 걸, 앞뒤 순서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계산을 할 때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계산을 할 때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하고 5를 계산할 건지 3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고 2를 계산할 건지 이걸 결합 법칙. 그렇지? 들어봤죠? 다들.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이거 가로 풀면 뭐죠? MA 더하기 MB죠. 이걸 우리는 분배 법칙 이렇게 부르잖아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걸 전개. 이렇게 분배 법칙 쓰는 거 인수분해라고 하죠. 공통 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한다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거기 보면 첫 번째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이 세 가지를 기본 연산 법칙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기 나와 있는 분배 법칙, 이걸 잘 써야 되거든. 분배 법칙. 인수분해 우리 잘해야 되잖아. 수학 잘하려면. 인수분해 기본 연산이잖아. 고등학교 때. 그런 것처럼 분배 법칙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은 어떠냐? 자기들끼리 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 합집합끼리 자리 바꾸고 교집합끼리 자리 바꾸고 그러면 성립한다. 교집합끼리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어. A, B, C가 있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어. 근데 자기 합집합끼리 또는 교집합끼리 어떠냐? 앞에 거끼리 할까? 뒤에 거끼리 할까? 이렇게 결합 법칙.
결합법칙도 보면 합집합끼리 순서를 정하거나 교집합끼리 순서를 정합니다. 에이 밖에 썼지만 이런 식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이렇게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 교끼리 교끼리 합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거기 분배 법칙 있습니다. 분배 법칙. 요 분배 법칙이 뭐랑 뭐가 같이 나오느냐?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옵니다. 물론 같은 것끼리 해도 되긴 돼. 근데 그렇게 뭐 할 일은 없고. 그러면 이 분배 법칙은 여러분이 이걸 기본 바탕으로 생각해야 돼. M A 더하기 B 가로 풀면 M A 더하기 M B죠? 맞잖아. 이게 분배 법칙인데 옛날에는요 얘가 이름이 분배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법칙이었느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었어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그리고 M하고 A, M하고 B 사이에 누가 생략돼 있니? 곱하기 생략돼 있죠. 실제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실제로 분배는 M을 분배한 게 아닙니다. M 곱하기를 분배한 거였어요. M 곱하기. 그런데 집합에서는 어떠냐 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C 예를 들면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분배 법칙을 쓰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볼 게 뭐냐 하면 요 위에는 곱하기랑 더하기가 있으면 혹시 이런 거 아나? M 더하기 A 곱하기 B는 MA 곱하기 M 더하기 B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라고 생각하나요? 참이라고 생각하나요? 야, 분배하긴 했잖아. 여기는 요건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하면 산수 되지도 않아. 여기 뭐 5 2 3 그러면 몇이야? 6에다가 5 11이잖아. 11 뭐? 참이라고? 예준이 이거 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고? 그러면 연대 여기 봐봐. 5 2 3 아니 5 2 5 3 해버리면 여기부터 계산할 거 아니야. 18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분배 법칙은 덧셈에 대해서 곱셈을 분배하는 것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집합에서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집합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 학생들 중에 또 이제 공부를 좀 하면 합집합은 합의 법칙 교집합은 곱의 법칙 그래서 합집합은 더하기고 교집합은 곱하기인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문제고 누가 더하기고 누가 곱하기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위치만 보는 거야. 위치. 여기 네가 곱하기 자리에 있고 네가 더하기 자리에 있네. 그러면 분배할 때 A 합을 B한테 A 합을 C한테 줘야 되겠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더하기가 가운데 생기니까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가운데 생기겠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숫자에서는 당연히 곱하기가 1번이고 곱하기가 2번이고 더하기가 3번으로 연산이 잡히겠죠. 그런데 또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누가 더하기고 누가 곱하기고 우선순위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괄호를 한다. 알겠니? 분배할 때 요거 맞춰서 분배한다고 생각해. 분배한다고 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A 교집합, B 합집합, C 했다.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곱하기 자리에 있으니까 A 교를 분배하고 가운데 A 교를 분배하고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밑에다 적어놔. 그래서 요거를 거기 우리 교재나 아니면 그 프린트에 요 분배 법칙 있잖아요. 요 밑에다가 맞춰서 딱 하나 적어놔. 그리고 자리 보고 분배 이렇게. 물론 이제 좀 지나서 연습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잘 하는데 처음 할 때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분배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연산 법칙을 맞추는 것처럼 가로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산 법칙에 의하여 푸시오 이렇게 문제를 지정해 버리거든. 연산 법칙에 의하여 푸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10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개념 4번, 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4번과 5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합집합은 모은다. 교집합은 겹치는 거였잖아. 그래서 거기 4번의 왼쪽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놔주세요. 4번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 이면 오케이. 왼쪽 공간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B가 큰 집합이고요. A가 쪼매난 집합이겠죠? 쪼매난 집합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다면, 그러니까 A가 부분 집합인 거잖아. B의 부분 집합. 그렇다면 A 합집합 B를 하면 누가 될 것인가?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가 반복되면 한 번만 쓴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떠냐면 A에 있는 것들은 다 B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이렇게 B에 쏙 들어가 있으면 A 합집합 B를 하면 누가 나오느냐? B가 나옵니다. B는 근데 두 개의 집합 중에서 어떤 거냐? 합집합을 하면 큰 집합이 나온다. 큰 것. 합집합을 하면 둘 중에 큰 게 나온다.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하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 또는 A와 B가 겹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동시에 또는 겹치는 것. 그러면 당연히 겹치는 자리는 어디냐면 A죠. 그래서 이때는 작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집합이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왼쪽에 있는 집합 중에 하나가 그대로 똥 이렇게 나오면 합집합이면 큰 게 나온 거고 교집합이면 작은 게 나온 겁니다. 합집하면 큰 거, 교집합이면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여기 개념 4번에 있는 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야 돼. A와 A의 합집합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겠죠. A와 A를 모은다. A 거끼리 모아봐야 그냥 A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A 겹치는 것도 A고 오른쪽에 A와 공집합을 모아. 그럼 공집합은 뭐 모이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냥 A고 A와 공집합이 겹치는 것. 공집합은 텅텅 비었으니까 겹치는 거 없겠죠. 공집합이고 A와 전체 집합을 모아. 그러면 전체 집합이 모일 것이고 A와 전체 집합이 겹치는 건 A겠죠. 작은 게 A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전체 집합이 아닌 것. 전체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겠지. 그렇죠? 전체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다. 다시 5번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은 우리가 A가 아니다.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아닌 것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냐? 진짜 A란 얘기죠. 여집합의 여집합. A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A와 그러니까 6번 같은 게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A와 A가 아닌 것을 모은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모은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게 되겠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내 거랑 내 것이 아닌 것 겹치는 게 없겠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건 겹치는 게 없겠다. 그 다음에 7번엔 별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집합은 교역. 차집합은 교역. 차집합은 교역.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연산법칙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아주 중요한 연산법칙입니다. 차집합은 교역.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의 법칙을 하나 보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거기 이제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그려놨네.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A 합집합 B가 아닌 곳은,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요 바깥에가 A 합집합 B가 아닌 곳입니다. 바깥에. 요 바깥에는 어떤 곳이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곳이죠. 그렇지 않니? 우리말로 하면 요 바깥에 A도 아니고 동시에 B도 아닌 곳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가 아닌 곳은 A도 아니고 동시에 B도 아닌 곳. 맞는 말 아니냐? 그렇게 문제 외웁니다. 외워. 전체의 여집합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5 A 플러스 B의 제곱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이거 뭐 해라. 그러면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문제 못 풀잖아. 그래서 제곱 있으면 어떻게 해? 싹 전개해가지고 제곱기 한 다음에 분배할 수 있잖아. 이 상태에서 분배하면 큰일 나죠. 제곱이 뭐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체 여집합이 있으면 전체 여집합을 없애줘야 돼. 없애야 그 다음 연산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체 여집합을 없애는 방법, A는 A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는 A 여집합으로, 교는 합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여기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냐 102쪽에 개념 5번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렇게 하나 적어놔 주세요. 써보세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하나. 네? 학교 잘 갔다 왔어? 친구들 많이 봤어? 아는 친구 있어? 있는데 있는데 아직 한 친구는 아니었어?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요 차집합 상태에서는 드모르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차집합 상태에서 드모르간을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먼저 차집합 우리 뭘로 바꾼다고? 교역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야 돼. 차집합 교역.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은 다 반대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바꾼다. 교재는 102쪽입니다. 반대로 바꾼다. 그래서 A 여집합은 A는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니까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면서 연산을 해. 여기까지 여기 영상 봐야 돼. 영상 보고 모르는 건 나한테 그 전에 수업 다음 주 화요일 전에 한번 와서 나한테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03쪽까지는 뭐야? 기본 개념 문제. 걔네들은 한번 본인이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1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4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9번. 우리가 이 연산 법칙을 쓰려면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으면 쓰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459번에 A는 18의 양해약수 현서 18의 양해약수 좀 불러주세요. 1 10 2 3 나 잘 안 들리면 내 맘대로 쓴다. 6 9 18 좋아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의 소수는요 2 3 5 7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서 6의 양의 약수는요 1 2 3 6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A 교집합 B. 그러니까 당연히 가로가 있으면 요거는 분배 법칙 쓰면 오히려 난리나. 찾을 때는 그냥 찾는 게 나아. 당연히 1순위는 A 교집합 B를 찾겠죠. A 교집합 B. 교집합을 찾는 건 당연히 겹치는 원소 2 3 끝인가? 끝이네. 그러면 2하고 3. 그 다음에 A 교집합 B와 C의 합집합을 찾는데 A 교집합 B를 이걸 그냥 우리가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그 다음에 C라는 집합 하나.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하라는 건 이건 뭐라고? 모은다. 합집합은 원소를 다 모은다. 있는 거 다 모으는 거야. 중복되는 거 몇 번 써? 한 번만. 중복되는 건 한 번만. 그래서 모을 때도 어떻게 이제 모으면 좋냐 하면 모을 때 중복되는 걸 먼저 표시를 해놔. 다 들어가네. 그러면 이제 답은 1, 2, 3, 6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요 단어 꼭 알아야 돼. 이거 아직 기본이야.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집합의 연산에서 기본은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은 원소를 다 모은다. 교집합은 겹치는 거. 또는 이거나 이거 그리고 모두 동시에 심표만. 오케이? 심심할 때마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1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디 46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A라는 집합은 1하고 3하고 삐리리가 있고 B라는 집합은 2하고 삐리리가 있는데 3하고 8을 동시에 가져야 된대. 그러려면 소문자 A와 소문자 B에 해당하는 숫자는 몇이어야 할까요? 교집합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 교집합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 자, 답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A가 8을 가져야 되니까 A가 8이죠?
a제곱 플러스 2a가 8는 8이니까 마이너스 8 해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2 해서 a가 마사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소문자 a가 만약 마이너스 4라면 중요한 건 여기야. 이 값이 몇이 되느냐? 이 값이 마이너스 3 돼버리죠. 그런데 그러면은 두 개가 중복돼야 되는데 중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는 2다. a가 2다. 그러면 집합 a는 1, 3, 8이. 집합 b는 2 넣으니까 3. 그러면 당연히 요 b-1이 8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9고 b-1은 8이고 해서 3하고 8이 이렇게 중복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AB는 몇이죠? 2하고 9 해서 18 이렇게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463번이 수직선으로 푸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그 문제는 아니네. 이 집합에서는 수직선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있어. 여기서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직선이 나올 때마다 좁은 것만 색칠은 등호 제외. 요걸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직선 문제에서는 등호 넣기가 아주 헷갈리거든. 우리한테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넣는 방법도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외울 때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알았어요.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 이게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서라도 좀 한번 해보자.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가 있어요.